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방송 북소리 7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또 보고 나서는 오늘 제목은 이름이네요. 지원에게 어떤 누군가를 향한 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누군가 단 한 사람을 향한이라고 생각하면 유일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단 한 사람, 우리 엄니.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셨을 때 엄마를 부르면서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잘 놀거든요. 그래서 중얼중얼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병상에 계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웃고 떠들고 했던 방송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아침마다 엄마를 만나면서 또 중얼거려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중얼거리다 보면 또 제 마음속에 단단한 심지가 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침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느덧 또 이렇게 조용히 나직하게 책을 읽는 낭독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어느덧 제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원에게. 얼마 전에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침 내 책방에 있던 동명의 책이 얼마 전 팔리면서 퍼뜩 다시 생각이 났지요. 바로 그날 저녁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IPTV에서 영화를 찾았습니다.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요? 다큐멘터리예요. 이길 보라라는 감독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세요. 또한 자기 자신과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요. 그 둘은 건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느 부모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건청인으로 태어났지만 입말보다 수화를 먼저 배우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입과 귀를 대신하면서 살아야 했던 감독과 그녀의 남동생의 인생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에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장면은 아마 첫 장면일 거예요. 화면 가득 등장하는 깨끗하고 흰 두 손. 갑자기 그 두 손이 반짝반짝해요. 5개의 손가락이 곱게 벌려진 채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그것이 그 반짝반짝하는 손동작이 수어로 박수라고 한대요. 저는 동생 수연을 2007년 지하철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내내 지하철을 못 탔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려고 마음을 먹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8년 만이었어요. 처음에는 딱 한 정거장을 도전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안국역까지 쌀쌀한 봄 옆에는 애인이 함께 있어 주었어요.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조금 울고 그 와중에 처음 보는 것들을 신기해하고 이를테면 스크린도어라고 하네요. 개찰구를 빠져나오면서는 짐짓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몇 개월 뒤에 혼자서 지하철을 타는데 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그대로 문 앞에 바짝 붙어서 기둥을 꼭 잡고 긴장 속에서 몇 정거장을 지났죠. 유리로 반사되어 보이는 딱딱하게 굳은 제 얼굴이 점차 흐려지면서 차창 밖에 시커먼 배경색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잠시 뒤 마치 누가 양동이로 물을 끼얹는 것처럼 갑자기 너무 밝은 빛이 얼굴로 확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질끈 감길 만큼 강한 빛이었어요. 그때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저에게 드디어 혼자서 지하철 타기 성공이구나. 수진아 축하해. 하면서 짝짝짝짝 시끄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을 다시 뜨고 조금 뒤 도착한 역은 옥수역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잠깐 그대로 웅크려 앉아서 핸드폰 메모장에 햇빛이 박수 쳐준 일에 대해 시를 썼습니다. 후에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때 적었던 메모를 다시 찾아보았어요. 2015년 8월 12일 수연의 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반짝거리는 빛을 순간 박수처럼 인식했던 제 경험이 실제로 어떤 세상에서는 엄연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며 수연을 떠올렸지만 실은 영화뿐 아니라 책을 읽을 때도 근사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엄마의 바뀐 헤어스타일을 볼 때에도 전 일단 수연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수연은 제가 쓰는 글 속에서 수시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수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지겨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부터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수연을 그저 내 창작에 혹은 내 센티멘탈리즘의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연은 그냥 더 슬픈 나, 더 고민하는 나를 위한 하나의 썩 괜찮은 수단인 것일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점점 의식이 되면서 SNS에 올리는 사소한 넋두리에도 수연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책방에 온 당신은 편지를 주었죠. 두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드는데 손끝에 두툼한 느낌이 전달되더군요. 마침 책방에 함께 있던 어떤 단골 손님의 넉살로 우리는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아직 잘 가지고 있나요? 당신이 가고 나서도 자잘한 일이 많아 편지를 금방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책방 문을 닫고 나서야 읽을 수 있었어요. 총 7장의 편지지 위에 올려진 당신의 마음을 신중하고 느리게 읽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이 지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것도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딛고 한층 더 성장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혹은 고정관념이 있다고. 왜 꼭 가족의 죽음을 극복해야만 하고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만 하느냐고. 슬프면 쭉 슬픈 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한 대로 남겨둘 수도 있는데, 마치 이 문제로 제가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원 씨의 편지에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원 씨는 아마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대답해 놓고도 잊어버린 정답을 지원 씨 덕분에 다시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연이라는 필터를 거쳐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결 가볍고 자연스럽게 여겨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을 잃은 경험과 상실감이 극복되지 않아도 좋은 채로 저는 앞으로도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수연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연을 이야기하다가 재미있으면 웃고 수연을 이야기하다가 슬퍼지면 울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저라고 편지의 말미에 쓰신 문장을 믿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지갑을 주워다 준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워다 준 지원 씨에게 두고두고 보답하고 싶습니다. 책방에 또 놀러와주세요. 봄이 되면 제 책방 주변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 같이 봐요. 저도 엄마를 이야기하다가 재미있으면 웃고 엄마를 이야기하다가 슬퍼지면 울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벼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